1980년 여름 경기도 깊은 산골.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이 얽혀 있습니다. 선배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날 밤 문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한 15살 소년 지훈. 아버지의 배신에 눈빛이 얼어붙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새벽 대문 앞 작은 운동화 자국.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어. 돌아와. 상실에서 시작된 위로가 욕망으로, 욕망이 파국으로. 한 남자의 타락과 회복.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980년 여름 경기도 북부 산골 마을.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낡은 단층집 한 채가 나타납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은 곳곳이 녹슬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곳에 민수가 살고 있습니다. 41살 한때는 서울의 중학교 국어 교사였던 남자입니다. 민수의 집안은 어둡습니다. 커튼은 항상 닫혀 있고 방 곳곳에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닙니다.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봅니다. 씻지 않은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번들거리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6개월 전 민수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내거리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38배 나이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관만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서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고향 근처 이 외딴 산골로 왔습니다. 민수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지훈, 15살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소녀는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었지만 민수는 그 눈물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지훈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서울의 친척집 근처였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보내는 날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을 태운 버스가 떠났고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민수의 일상은 무의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마셨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술이었습니다. 밥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라면을 끓여 먹거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빵을 사다 먹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닥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수는 한때 열정적인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아꼈고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같은 국문과 동기였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웃음에 반했습니다. 졸업 후 결혼했고 2년 뒤 지훈이 태어났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민수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사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다면 어땠을까?
아내 대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날 오후 민수가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민수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서연이요. 민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서연 아내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서연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방, 빈 술병들, 담배 냄새.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배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훈이라도 생각하셔야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닦고 마루를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들를게요. 혼자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넣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아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이라도 생각하셔야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민수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자신을 돌보려 하는 걸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그의 무너진 삶에 작은 균열을 냈다는 것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쏟아질 빗 속에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구원이 아닌 더 깊은 나락이 될 거라는 것을. 무너진 남자의 집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위로를 주려 했지만 그 위로는 곧 금지된 욕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의 방문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그녀는 산길을 올라와 민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매번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민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서연은 아내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밝고 상냥한 성격이었습니다. 지훈을 예뻐했고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때의 서연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슬픔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술을 마셨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덜 마셨습니다. 서연이 남긴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올 때면 민수는 마루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민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훈이가 방학 때 오고 싶대요. 아빠 보고 싶다고.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한테라도 좀 연락하세요. 편지라도 쓰시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이 우산을 펴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요. 저녁에 산길은 위험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천둥까지 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안방을 내주고 자신은 마루에서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서연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더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울렸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언니 정말 많이 그리우시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 꿈에 나와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감쌌습니다. 서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혼자 너무 힘드시죠? 저도 외로워요. 민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외쳤지만 감정은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세상은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뜨거웠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연은 몸을 떨었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성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원초적인 욕망만 남았습니다. 죄책감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품에서 신음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몸을 더욱 강하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아니, 위로라는 이름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빗소리는 멈췄습니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방 안엔 그녀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서연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밤의 감각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뜨거웠던 손길, 거친 숨소리, 떨리는 몸. 그는 자신이 역겨웠지만 동시에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장마철이었으니까요. 비가 올 때마다 서연은 민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찾았고 서연도 민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잠시 고통을 잊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통해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고 서연은 민수를 통해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위로가 아닌 욕망의 배출구였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탐욕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느꼈습니다. 민수의 손길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애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욕망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이 되어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외로웠고 민수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름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금지된 관계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금지된 밤은 반복되었고 대가는 곧 찾아올 것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니, 깊어졌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서연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욕망을 채우는 대상이었습니다. 서연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민수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의 몸엔 멍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욕망만이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사랑도 애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육체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집에 거의 매일 왔습니다. 명목상으론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다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그들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성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본능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서연을 더욱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옷을 찢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서연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참았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물적인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안고 침대로 갔습니다.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서연의 몸이 튕겼습니다. 민수가 그녀 위로 올라탔습니다. 서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엔 애정이 없었습니다. 소유욕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격렬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서연의 신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그 방 안만 뜨거웠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몰입해 있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발소리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이었으니까요.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거친 숨소리,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 그 누군가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누군가는 몸을 숙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입니다. 아버지 민수가 낯선 여자와 뒤엉켜 있는 모습을. 지훈이었습니다. 15살 소년 민수의 아들. 그는 방학을 맞아 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마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본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몸을 섞고 있는 이성을 잃은 짐승.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후배, 가끔 집에 놀러 왔던 그 이모. 착하고 상냥했던 그 이모가 지금 아버지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반년. 아버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훈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울고 아버지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 서연의 신음소리가 겹쳤습니다. 지훈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훈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렸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민수의 집 안방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그들의 금지된 관계가 마침내 들킨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새벽이 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지쳐 잠들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 대문 앞에 작은 운동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 묻은 신발 자국. 누군가 이곳에 왔다 갔습니다.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쳤다는 것을. 지훈은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신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5살 소년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옆에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신발 자국을 봤습니다. 작은 운동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신발 자국은 지훈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것, 모든 것을 봤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민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욕망의 대가는 이토록 컸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서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그의 무너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욕망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후회와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등을 돌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욕망의 불꽃은 꺼졌습니다. 남은 것은 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민수는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수는 대문 앞 신발 자국을 하루 종일 바라봤습니다. 작은 운동화 자국. 지훈의 것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비에 씻겨 흐려졌지만 민수의 기억 속에선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충격받고 도망쳤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개월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도 줄였습니다. 제대로 씻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뺨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죽어있던 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로 아들의 상처가 아물까요? 민수는 편지지를 구겼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구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화려한 말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 담았습니다. 지훈아, 아빠다. 내가 그날 밤 집에 왔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무엇을 봤는지도 알아. 아빠는 변명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엄마를 잃고 아빠는 미쳐버렸어. 내 아빠가 아니었어. 그냥 무너진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아빠에게 남은 건 너뿐이야. 내가 없으면 아빠는 진짜 죽은 거야. 지훈아, 아빠를 용서하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더 만나자. 아빠 얼굴 한 번만 봐줘. 제발.
민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더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를, 그리움을 모두 담았습니다. 보냈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닦고 방을 청소하고 마당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깨끗한 집으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왔습니다.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지훈의 글씨였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지훈이야. 편지 받았어. 2통 다. 읽었어. 많이 울었어. 화도 났어. 아직도 화나. 그날 본 거 잊을 수가 없어. 아빠가 너무 낯설었어. 엄마를 배신한 것 같아서, 나까지 버린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아빠 편지 읽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 아빠도 힘들었구나. 엄마 잃고 혼자 남아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빠도 무너졌구나. 미안해. 나도 아빠 생각 안 해줬어. 아빠, 나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 버스 타고 갈게. 아빠 얼굴 보고 싶어. 많이 변했어? 나 많이 컸어. 키도 크고. 아빠 만나면 할 말 많아. 기다릴게.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민수는 준비했습니다. 집을 더욱 깨끗이 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보러 갔습니다. 지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구를 새로 빨았습니다.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수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민수는 마을 어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시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이 내렸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훈이 민수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2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역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훈도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응. 2 사람은 산길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해졌네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아서. 지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지우는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떴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게요. 아빠도 노력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지훈이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우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빠, 다시 선생님 할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생각 중이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민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교단에 서겠다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다고. 일주일 후 지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헤어질 때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다시 교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후회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도 자신의 길을 찾길 바랐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너무 늦게 정신 차렸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지훈이 돌아왔어. 나도 다시 살아갈게. 지켜봐줘.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에 걸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빗속의 욕망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민수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함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